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화장품 관련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장품 관련주, 한때는 중국 관련주다 이렇게 같은 의미이기도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뷰티까지 확장하면 의료기기도 있고요. 미국 향해도 실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을 쳤다. 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분기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1분기 실적은 작년의 기조 자체를 좀 대부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의 상황을 좀 복귀해보면요. 대부분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이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는 채널은 보통은 올리브영 같은 H&B 채널, 드럭스토어 그리고 이제 기타 온라인 채널이나 비로 이제 해외 채널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올리브영은 최근에 내국인 관련된 수요도 있지만 대체로 외국인 관련된 수요가 이 성장의 모멘텀을 좀 끌고 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만 주면 관련한 트래픽 개선에 대한 매출 증대 효과는 여전히 앞으로도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이제 수출 쪽에서는 일본이나 이제 미국 쪽으로의 수출 수요 강세가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 이 역시도 과거에는 마스크팩만 뭔가 좀 대표가 되어서 움직였던 양상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에센스나 혹은 립 관련된 제품들 중심으로 킬러 아이템의 개수를 늘려서 구조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런 기조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의 한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화장품사들의 최근 어떤 실적의 기조가 쉽게 꺾이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돌파구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쪽으로의 나가는 수출, 이런 실적, 이런 부분이 이미 지금 큰 모멘텀의 변화가 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미국 쪽의 전체 화장품 수출액에서 한국 화장품 비중이 차지하는 게 한 17% 정도 됩니다. 프랑스 브랜드들에 이어서 2등 정도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 작년에도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 매출이 올라오는 국가이긴 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을 굉장히 염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한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지만 올해는 미국이 굉장히 또 하나의 어떠한 큰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과거처럼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이런 대형주가 아니라 인디뷰티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소 브랜드들이 진짜 대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있죠. 네, 인디뷰티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은 뭐 대형사들도 인디뷰티 브랜드들을 많이 이제 최근에는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 같은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뒤를 따르는 기업들이 뭐 VT나 아니면 이제 뭐 마녀공장 혹은 토니모리 등등이 있을 거고요. 이 밖에도 비상장 브랜드사들 중에서도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디뷰티의 어떤 트렌드가 결국은 불황형 소비한 일환으로서 최근에 인디뷰티 쪽이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한국 화장품이 유독 또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유효하게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렌드라는 게 대형 브랜드 갔다가 명품 갔다가 중저가 갔다가 명품 갔다가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인디뷰티라든가 이런 작은 중저가 브랜드들이 이 트렌드가 한 10년 이상 갈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전망을요? 사실 인디뷰티라는 어떤 개념 자체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한국산의 어떤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새롭게 좀 재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디뷰티라고 칭해지는 게 대부분 저가 화장품에 이제 국한되는 얘기들인데요. 저가 화장품은 이미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에센스나 앰플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해외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립 틴트와 관련된 제형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좀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최근에 좀 해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유수의 어떤 한국 OEM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대만의 더 저가 브랜드들이 코스맥스나 혹은 앞서 이제 CNC 인터내셔널도 언급이 됐는데 이런 기업들이 ODM 해주는 제품들이 상당수 또 비중국 쪽에서 굉장히 입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트렌드는 꽤 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인디비티 쪽에서의 어떤 트렌드는 10년 전인데도 있었고 예. 지금도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있을 거고요. 다만 예. 그 어떤 부각받는 시장 거. 안에서 예. 한국 브랜드 혹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예. 부각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예, 되는 상황인데 그겁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라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본다면 쉽게 주도권은 놓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사실 최근에 중국이나 대만계 이제 브랜드사들이 네. 더 저가의 인디뷰티를 더 이제 육성을 해서 많이 이제 비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대만 화장품 이야기 많이 해서요.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 한 5년, 7년 전쯤에 한국 화장품이 대표되어서 좀 되게 예. 잘 팔렸던 마스크팩이라는 이 아이템은 네. 최근에 이미 대만, 중국계로 많이 네. 넘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 지금은 이제 에센스나 앰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아마 언젠가는 또 중국, 대만계 회사들이 또 따라오겠죠. 예. 그때는 더 한국 회사들이 더 진보할 수 있는 어떤 킬러 아이템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네. 실리콘2 같은 아예 유통까지도 이제 한때 좋을 때는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런 뭐 기업들은 어떻게 바라고 커버를 좀 하십니까? 실리콘2라는 기업은 이제 미국의 유통으로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은 이제 화장품 업종을 보실 때 브랜드사들은 보통 브랜드의 가치를 좀 따지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측면이 좀 있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OEM사들도 그와 관련된 성장성을 같이 좀 공유하는 상황인지라 네. 밸류에이션이 다른 소비재 회사들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네. 실리콘2는 단순 유통사의 개념이 좀 강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었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올해는 실리콘2가 또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네. 이유는 네. 최근에 대부분의 인디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거기에 중심이 실리콘2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물이 막 들어올 수 있는 약간의 딱 적기의 종목이 실리콘2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도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 결국에는 큰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저가 인디뷰티 기업들 얘기 많이 하지만 미국 쪽으로 가려면 저렇게 먼저 좀 실리콘2 같은 기업이 있으면 그렇죠? 그쪽에 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윈윈할 수가 있는 거겠죠. 도움을 네.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물론 최근에 미국에 이미 진출해 있던 기업들은 실리콘2 같은 유통을 전개해주는 대행사를 쓰기보다는 네, 자기가 자체. 직접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네. 정량적으로 어쨌든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 브랜드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중소 브랜드사들은 사실 미국의 인프라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활용하는 게 또 도움은 크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도 뭐 유사하죠. 펌텍코리아는 용기 용기로 회사죠. 해서, 예, 가서 이제 용기 용기로, 회사라서 예. 보통의 기관 투자자분들은 펌텍코리아는 사실 업황의 개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가는 이제 거예요? 약간 아. 펌텍코리아를 체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요새 워낙에 업황이 좋잖아요. 계속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인디뷰티가 좋고 오히려 대형사들조차도 인디뷰티 쪽으로 상당히 강세를 좀 흐름을 갖고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략을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하여 펌텍코리아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뭐 광산에서 금광할 때 청바지가 잘 팔리듯이 거기에 있는 용기 같은 펌텍코리아라든가 거기를 유도하는 플랫폼인 뭐 실리콘2도 또 하나의 채널로 주목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화장품 주만에서 최선호주 뭐 있다면 정리해 볼까요, 이걸로?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인디뷰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요가 예. 굉장히 강한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좋았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주가도 되게 좋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를 보셔야 되잖아요. 네. 주가는 항상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결국은 한국에서만 잘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찾아볼 필요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례로 오늘 로레알 실적이 새벽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로레알에서의 실적을 보면은 중국과 관련된 실적이 다소 좀 바닥을 잡는 기미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네. 여태까지는 중국이 좀 별로였는데 올해는 또 중국에 대한 기저효과가 깔릴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 수혜주 혹은 미국과 관련된 소비 수혜주를 찾아보시는 것도 앞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